자, 이제 61쪽을 보겠습니다. 61쪽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 먼저 보죠. metaphor이란 말이 나옵니다. metaphor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 또는 뭐 비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live란 말이 나오는데 liv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몇 쪽을 한번 보냐면 몇 쪽을 한번 보냐면 68쪽을 보세요. 68쪽. 68쪽에 P를 보면 word in context 이게 과연 이제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맥락상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유추해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to go away from a place or a perso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멀리 가버린다. 즉 떠나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to stop working for an organization or going to school. 그러니까 for an organization 어떤 조직을 위해서 working 일하는 것 또는 going to school 학교를 가는 것 이런 것을 to stop 그만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stop working 하거나 or stop going to school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다 또는 학교를 그만두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to let something remain in a particular state, position or condition. to let something 어떤 것을 remain 유지케 한다라는 겁니다. in a particular state 특정한 상태, 특정한 자세 또는 특정한 여건 하에 유지하게 두는 것. 즉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두다. 어떠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his manner at the party. 그죠? 파티에서의 그의 매너는 left me cold. 나를 차갑게 left 해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얼어붙게 left 해버렸다. 무슨 뜻이야? 어떠한 상태를 콜드하게 유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The chairman will resign and leave the company in June. 그 의장은 이 회사를 resign 그만두고 and leave the company 이 회사를 in June 6월에 은퇴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니까 2번이 되겠죠. 다음 3번 If you leave before lunch 점심을 먹기 전에 네가 leave 하기 전에 You will reach the border by dark 어두워질 때까지는 국경에 도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before lunch 이 점심 먹기 전에 border에 reach 도착을 해야 되니까 너는 어찌해야 돼?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1번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ve는 크게 이러한 세 가지 뜻. 떠나다, 은퇴하다, 그 다음에 뭐뭐인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의 뜻에 유념하여 다시 교과서 6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어를 보면 drown이라고 하는 것은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grief라고 하는 것은 비통, 비애 뭐 이런 뜻입니다. flee라고 하는 것은 달아나다 라는 뜻이에요. 달아나다. 그래서 동사 변형이 flee, fled, fled 이렇게 됩니다. vanish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다.
금방 봤었죠? 60쪽에서. refer t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언급하다.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언급하다. 그 다음 literally 봤었죠?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 다음 convey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달하다. 그 다음 figuratively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말이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consume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다인데 그렇게 주로 해석이 되는데 누구누구의 마음 따위를 사로잡다. 사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desperate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필사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절망적인, 필사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어에 유념하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일단 저기 위에 있는 시부터 볼게요. 시. 저기 위에 있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시 있죠? 시.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Everyday Metaphor, 일상에서 쓰이는 은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넷 워드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한번 봅시다. How can you go? 당신은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Return to my relief. 나의 안도로 돌아오세요. 안심, 안도. 내가 안도할 수 있게 돌아오세요. Leave me not drowning in a sea of grief. 비통의 바다에, 비참의 바다에 나로 하여금 익사하게 두지 마세요. 여기서 live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떠한 상태로 두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그것도 비통의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지 마세요. Alas, 감탄사입니다. He's fled forever from my sight. He has fled forever. 그는 영원히 달아나 버렸구나. From my sight. 나의 시야로부터. And my hopes vanish. 그리고 나의 희망은 사라져 버리는구나. Into horror's night. 공포의 밤으로. 시입니다. 시. 그죠? 자, metaphor. 그죠?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 metaphor, 은유라고 하는 것은 is commonly used.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Throughout all types of literature. 모든 유형의 문학을 통하여. But 그러나 it is used most commonly in poetry. 그러나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in poetry, 시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말하는 거죠. 한 편의 시를 말할 때는 한 편의 시를 말할 때는 포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뭐 수필이나 소설이나 뭐 정기문이나 뭐 이런 것들과 이 비교가 되는 시라는 장르를 말할 때는 포이트리라는 말을 쓰죠. 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은유랍니다. In the first two lines of the poem above, 여기 한 편의 시를 나타낼 때는 포임이란 말을 써요. 위에 있는 첫 두 줄에서, 두 행에서
The speaker is asking her lover not to leave her drowning in a sea of grief. 화자는 시인이겠죠? is asking, 요청하고 있어요. her lover, 자신의 연인으로 하여금 not to leave her drowning in a sea of grief. 이 비통의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This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은 is an example of metaphor, 은유의 한 사례가 되겠죠. 즉, a way of describing a person or object by referring to something else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자, 은유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게 정의 내리고 있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를 묘사하는, 설명하는 방식을 말해요. By referring to something else, 다른 그 무엇인가를 언급함으로써. 다른 그 무엇은 무엇인데 has similar characteristics,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를 설명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은유라는 것이죠. 은유에 대한 정의 알겠죠? How and where does one come across a sea?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람이 come across a sea, 바다와 마주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바다? That is filled not with water, but with grief. Fill A with B. 그지? A를 B로 채우다. 이런 말인데, with가 지금 병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지. 즉, 뭘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but with grief. 이 비통으로 가득 찬 바다를 누가 마주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어디에서? 그죠? Furthermore, 더군다나. She is not literally drowning. 그녀는 글자 그대로 익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These lines are meant to convey that the speaker is figuratively being consumed by grief, which makes her feel as if she was drowning. 그죠? 이 행들은, 위의 이 일행과 이행은 are meant, 의도된 것입니다. convey, 전달하기로 의도된 것이죠. 무엇을? 대디아를. 이 화자가 figuratively, 그죠? 비유적으로 is being consumed, 그죠? 사로잡혀 있음을, by grief, 비통에 사로잡혀 있음을 비유적으로 전달할 의도이죠. which, 그런데 이 비통이야말로 makes her feel, 그녀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she was drowning, 그녀가 물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처럼. She feels desperate and hopeless. 그녀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음을 느끼죠. The metaphor, 은유는 gives the reader, 독자로 하여금 a better idea of the depth of the speaker's grief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이 화자의 비통의 깊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 잘 부여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비통이라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쪽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거지?